안녕하세요.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 과정 8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8장의 주제는 좀 특정 상황에 대한 건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존 프로젝트를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는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58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기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책에서도 보면은 그 각 아이템을 언급하는 내용이 좀 많고, 저희가 과거에 그 살펴봤듯이 모던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좀 활용을 할수록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시스템의 추론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이제 궤를 갖고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위주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저희 모듈 시스템에서 이제 표준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는 임포트 ES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저희가 그 타입스크립트에서도 저희 이 책에서 내용이 있었지만, 뭐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도 배웠듯이 프로토타입을 직접 이제 조작하는 방식은 요즘 사용되지 않는다. 클래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언어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 기존의 프로토타입 그 사용을 클래스로 변환해주는 그 기능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주죠. 그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바 대신 레콘스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분 대신 뭐 포오브나 배열 메서드 등 사용하기.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배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 표현식보다 화살표 함수 사용하기도 저희가 그 한 6장인가 7장에서 살펴봤듯이 디스 스코프 관련된 혼동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디스에 관한 좀 타입을 넘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디스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해 no implicit 디스를 활성화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단축 객체 표현과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하면 그 문법도 간결해지고 변수명 같은 걸로 실수할 일도 줄어들고, 타입스크립트도 처음부터 타입을 추론하기가 용이해지겠죠. 함수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해 주면 좋고, 요게 또 타입 시스템에도 타입 추론이 용이하도록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미스나 콜백 대신 에이싱크 어웨이트 사용하기는 과거에 또 그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연관 배열의 객체 대신 맥과 셋 사용하기. 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오는 좀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터를 파라미터 명으로 넘기면은 예상치 못하게 그 컨스트럭터에 접근을 해서 내용을 나타내주는 등의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맵과 셋의 이제 메서드를 활용하거나 하면 좋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 유즈 스트릭트는 넣을 필요가 없다. 타입스크립트에 저희가 그 설정을 좀 스트릭트하게 넣는 게 있죠. 네, 뭐 no implicit n이나 스트릭트 true 같은 거를 지정해 주는 게 유즈 스트릭트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넣는 것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넣을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템 58에서 얘기 나눌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다음은 아이템 59. 타입스크립트 도입 전에 TS 체크와 JS 도구로 시험해 보기. 저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처음부터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JS 도 TS 체크는 아마 쓸 일이 없을 거고 JS 도도 기능이 한정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로 변환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좀 1차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타입 시스템, 그러니까 TS 파일이나 TSX 파일을 사용하는 것만큼 타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큼 뭐 강력하진 않고 느슨한 수준으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과거에서 또 살펴봤던 내용인데, 네, 뭐 스크립트 태그를 안에 변수가 있거나 뭐 이제 그 파일 자체에서 모듈 시스템 자체에서 파악하기 힘든 뭐 변수들이 있거나 뭐 메서드가 있다고 하면은 타입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TS 체크에서도 오류를 표시해 줄 수도 있고 타입 정보가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데피니션 파일을 만들어 줘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줄 수 있다. 알 수 없는 라이브러리 일단 타입스 저희가 설치해 주듯이 있으면 설치해 주고 네, 있으면 설치해 주고 없으면 뭐좀 점진적으로 해줘야겠죠. 직접 작성을 해주거나 이 내용도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TS 체크를 사용해서 미리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타입을 어떤 거는 타입 정보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구분을 미리 해놓을 수 있겠죠. 돈 문제. 돈 문제 저희가 많이 살펴봤죠. 단원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단원문을 사용하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는 뭔지 모르니까 에러를 나타내 주겠죠. JS 덕을 사용해서 단원문 처리를 해줄 수 있다. 부정확한 JS 덕. JS 덕에 이제 TS 체크 지시자를 추가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타입 정보를 추가하자. 그리고 이 빠른 수정도 타입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이걸로 JS 덕 주석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위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JS 덕에 저희가 적어놓은 정보들이 좀 뭔가 타입 체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 TS 체크의 느슨한 체크만으로도 이제 오류가 생기는 상황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럴 때 이제 하나하나 좀 수정을 해줄 수 있다. 뭐, 빠른 수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JS독 주석을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임시로 좀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JS독이나 TS 체크 같은 건 과정 중에 임시로 좀 사용하고 하나하나 이제 TS 파일로 전환을 하면 좋겠죠. 아이템 59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 있을까요? 네. 아이템 60. allow.js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같이 사용하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다 TS 바꾸면은 바꿀 수야 있겠죠. 다 바꾸어도 되는데 한 번에 그 빨간 줄이 전체 파일에 그어지게 될 테고 그러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llow.js 옵션을 그 TS 컴피그에서 사용을 하면 같이 JS 파일하고 TS 파일이 같이 들어있어도 어, 빌드 에러나 뭐 오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켜놓고 동시에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하나 바꿔주면 좋다. 이제 그리고 그 아웃 디렉토리 옵션에 대해서도 살짝 나오는데 이제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 빌드나 뭐 배포 상황에서 좀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웃 디렉토리 옵션을 좀 잘 조작을 해주면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면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요 디렉터리 소스 지정해 놓은 곳에 비슷한 구조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해주고 요 아웃 디렉토리에 지정된 디렉토리를 그 타겟을 해가지고 빌드를 시켜주고 결과를 나타내주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아이템 60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 있을까요? 아이템 61은 의존성 관계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전환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문장을 보자면 의존성과 관련된 오류 없이 작업하려면 다른 모듈에 의존하지 않는 최하단 모듈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의존성의 최상단에 있는 모듈을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모듈은 이제 서브 파티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만 반대는 아니죠. 성립하지 않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타입 정보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외부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 자체 모듈에 관해서도 의존성의 그 최하단에 있는 파일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좋겠죠. 그렇게 점점 순서들을 미리 그려놓는 게 좋다.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타입 정보만 추가하고 이제 리팩토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리팩토링 할 게 계속 보일 텐데 그런 건 체크만 해두고 나중에 처리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죠. 선언되지 않는 클래스 멤버.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 멤버 변수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안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또 이제 타입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면 그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좀 범위가 넓게 추론되거나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추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확인을 한번 해서 수정을 해주면 좋다. 타입이 바뀌는 값. 임시로 그 위에서 살펴본 방법을 통해서 타입 정보를 추가한 상태면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위의 정보가 그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제 JS도 타입 정보를 타입스크립트 타입으로 전환해주는 또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빠른 수정 기능. 그걸 또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중복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JS독에도 타입 정보가 있고 그 저희가 바꾼 타입스크립트 내용으로 타입 정보가 있을 필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의 경우는 이제 테스트 코드는 결국 모든 코드 그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사용해서 기능을 그 결과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존성 관계도의 최상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타입스크립트 아니지. 마지막에 테스트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템 60일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 있을까요? 아이템 62. 마이그레이션의 완성을 위해 no implicit any 설정하기. no implicit any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입 선언에서 비롯되는 실제 오류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o implicit any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설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이 살펴봤고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상황에서 말하자면 팁, 팁을 여기 책에서 주자면 로컬에서만 처음에 설정하고 작업하는 게 좋다. tsconfig 설정을 좀 분리를 해놓는 거죠. 서버랑 그 배포 상황하고. 로컬에서만 설정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왜냐면 이제 원격에도 설정해 놓으면 빌드가 많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로컬에서 테스트 이제 마이그레이션 기간에는 로컬에서 체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no implicit any를 설정했을 때 오류가 나타날 텐데 그 개수를 친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trict to라는 옵션이 더 이제 스트릭트한 옵션으로 체크를 해줄 수 있다. no implicit any를 포함한 이제 다른
암시적인 설정, 암시적인 허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기 때문에 이게 더 엄한 설정이다. 그래서 만약 이제 뭐 같이 일하는 팀원이나 아니면 본인이 타입스크립트 익숙하지 않거나 하다면 노임플리시 애니를 처음에 하고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또 이제 스트릭트 2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이템 62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 있을까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와,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